네, 안녕하세요. 임명호입니다. 네, 오늘 국가직 시험을 보셨는데, 전공 과목이 들어가서인지 몰라도, 이번에 한국사 시험은 조금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문제는 아주 옛날식의 아주 간단한 문제도 좀 있고 그랬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인데요. 다음 풍습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서 이렇게 자료를 주었는데요.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했다가 못 가게 안 차는 나라. 옥저네요. 그죠? 예. 그리고 옥저를 찾는 겁니다. 가매장했다가 못 가게 안 차는 것을 우리가 가족 공동무덤이라고 하는데, 아예 이 문제에서는 가족 공동무덤이라는 말을 아예 줬어요. 옥저죠. 옥저는 바로 1번이 답입니다. 민문이제는 바로 옥저의 대표적인 혼입 풍속입니다. 사출도 아예 부여의 키워드죠. 예, 소도 천군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좋은데요. 예, 사만이고요. 그리고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는 동무, 예, 동해이죠. 2번은요.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설명이다 그랬는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특별히 세계유산 중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이 있고 세계 자연유산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백제 이야기인 것 같죠. 물론 미륵사지와 정림사지 이런 말들 자체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백제 역사 유적 지구라는 아주 통칭으로 다 여기에 들어가 있죠. 잘못된 건 뭔가요? 보면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사실은 공주 부여 익산에 있는 문화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주와 부여는 백제의 수도였고, 그리고 익산은 수도일 뻔했죠. 그렇죠? 예. 여기서 틀린 것은 바로 3번입니다. 그 백제에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설명이 잘못됐죠. 그렇죠? 능산리 고분군은 부여 능산리인데요. 여기는 100%다 굴식 돌박무덤입니다. 개장식 돌무지 무덤은 사실은 이거는 백제로 치면은 서울에만 있죠. 석촌동 고분군에게 쓸 수 있는 말이지, 이거는 부여시대에 사비시대에는 쓸 수 없는 말입니다. 미륵사지는 어디에 있어요? 익산이죠. 그러니까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거는 부여입니다. 그리고 4번은 공주송산이니까 말 그대로 공주네요. 다 백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3번 조선시대 관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좀 너무 간단하다. 그죠? 예. 사관원, 춘추관 둘 다 작성하는 곳이래요. 예, 답을 보죠. 예, 답은 바로 4번입니다. 예. 교지 작성하는 곳은 바로 예문관이고, 외교문서 작성은 승문원인데요. 작성하고 글 쓰는 곳은 다 두 번째 글자가 문자예요. 예문관, 그리고 승문원, 그럴 문자를 쓰게 되는데요. 예문관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예 하고 문약 쓰니까 바로 교지 작성은 예문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작성기관은 승문원입니다. 그리고 시정기를 편찬했다, 또 뭐 실록을 편찬하였다, 여러 가지 표현을 써도 되는데요. 바로 춘추관입니다. 승정원은 국왕의 명령을 출납했다. 우리가 왕명출납이라고 하는데요. 맞네요. 4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거는 임시정부인 것 같은데요. 연통제도 임시정부인 것 같은데요. 교통국도 임시정부인 것 같은데요. 임시정부네요. 그죠? 네, 보겠습니다. 그 연통제, 교통국, 그리고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거 뿐만 아니라 외교운동 노선과 무장투쟁 노선 사이에서 갈등을 빚었다. 이거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1번이네요. 그렇죠? 외교운동을 위해서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설치했죠. 우리 그 임시정부에는 위원부가 2개가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에 파리 위원부가 있고, 미국의 구미위원부가 있었죠. 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나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가, 중국 유학에서 돌아와 부속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했으며, 의상이네요. 부속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또 문무왕이 경주의 성곽을 쌓으려 할 때 만류한 일화로 유명하다. 축성 만류를 한
승려, 바로 의상이네요. 나, 진골 출신으로 대국통을 역임했다. 그리고 선덕여왕에게 황유사 구층탑의 조성을 건의했대요. 선덕여왕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자장입니다. 그래서 이 간은요, 간은 중국 유학, 부석사 뭐 이런 말들을 볼 때 의상에 대한 설명이고, 나는 바로 자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에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을 제시하였다. 일심사상은 원유에게 쓰는 말이죠. 화음일승 법계도 바로 의상입니다. 답은 2번인데요. 해초가 쓴 것이 바로 왕후 천축국전입니다. 천축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축국은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말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5 천축국을 왕래한 기행문이 바로 왕오 천축국전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외우기 시작했죠? 왕초 천축국전. 교원겸수.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숫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교원겸수는 의천에 불교 통합운동할 때 썼던 그런 교리죠. 6번 보겠습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런데요. 대조영 문제가 아니군요. 대조영이 주군이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들 뭐뭐가 뒤이어 왕이 됐대요. 그리고 연호가 인환이래요. 누굽니까? 예, 무왕이죠. 그래서 이 대조영이 주군이 라는 말, 또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인환이라는 표현은 다 무왕에게 쓰는 겁니다. 우리가 무왕은 이렇게 외웠습니다. 장문유를 표현할 때 무인 장문유 그랬죠. 무왕 때 썼던 연호는 바로 인환이며 그때 장문유가 산동 지방을 공격했다 그랬어요. 뭐 장문유가 무인이지 문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무인 장문유. 네,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장문유가 답이죠. 예. 상경성으로 옮겼다는 것은 어디에서 상경성으로 옮겼는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문왕이 될 수도 있고 성왕도 될 수가 있죠. 해동 성국, 오경십오 62주 이런 것들이 키워드인 왕은 바로 발해 선왕입니다. 그리고 4번에 동모산에서 발해를 세운 사람은 고왕 대조영이죠. 7번 보겠습니다. 가라 구강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경국대전이 나왔는데요. 경국대전을 완성했대요. 아마도 성종인 것 같죠. 속대전, 영주의 1등답인데요. 대전통편은 정주 때인 것 같고요. 대전회통은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한 것 같죠. 보겠습니다. 맞네요. 그죠? 예, 경대전을 완성한 사람은 바로 성종입니다. 그리고 밑에 속대전 편찬은 바로 영주인데요. 영주의 1등답은 2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균역법이고 하나는 속대전이에요. 그리고 대전통편과 대전회통은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대전통편은 대전들을 통합해서 편찬한 거니까 대전회통보다는 앞에 있는 거예요. 정주 때이고요. 대전회통은 그 대전통편에다가 또 자그마한 법들을 다 모아가지고 모아서 통합 편찬한 대전회통은 바로 고종 때 흥선대원군의 법전입니다. 혼문관을 두어서 지편전을 계승했다. 이 표현은 성종에게 쓰는 말이죠. 간은 맞고요.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이게 영주에게 쓰는 말입니다. 이것도 속대전이랑 연결시키는 거 괜찮네요. 정조는 수원 화성을 축조했다. 맞죠? 예. 답은 4번인데요. 삼정 정청 설치. 순헌철. 세종치 말기에 이 임술 농미봉기 때 그 결과로 삼정 이정청 설치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죠? 네, 이거는 철종 때입니다. 8번 볼까요? 8번에 그 보기가 질문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죠. 중종 때 조광조 김효사화네요. 현량과 김효사화네요. 위운삭제 김효사화네요. 김효사화군요. 답은 그래서 조광조라는 말만 보아도 김효사화 고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조금 심하네요. 그렇죠? 요즘 문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9번 보겠습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가 역사서의 저자는, 오, 이건 좀 길게 나왔군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자료이긴 한데요. 지금의 학사 대부는 모두 오경과 제자의 책과, 이건 뭔 뜻이에요? 지금의 인텔리들은 오경과 제자의 책과 진한대의 역사서, 뭐 이거는 진한대의 역사라는 건 다 중국 역사예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는 자세히 말하지만 도리어 우리나라의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역사는 잘 말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 같네요. 그렇죠? 이게 뭘까요? 이거는 진삼국사기표라는 글에 있는 것인데, 바로 김부식이 왕에게 삼국사기를 올리면서 내놓은 글이 바로 이거예요. 이 가 역사서의 저자는 아무래도 김부식인 것 같고요. 나 역사서, 부여시, 고시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남북국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는데, 통일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이라고 표현한 건 누구예요? 유득공이죠. 유득공의 발해고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맞네요, 그렇죠? 예, 가는 바로 삼국사기인데요. 요거는 사실 좀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의 학사 대부는, 지금의 인텔리들은 모두 오경과 제자, 그리고 지난 역대의 사서인데요. 지난 역대의 사서라는 건 바로 여기까지는 중국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잘 알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말하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사실에 대해서는 망연하고 잘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사기를 썼다, 이런 얘기죠. 예, 가에 나오는 말은 삼국사기고요. 그리고 나는 말씀드렸다시피 발해고입니다. 유득공의 발해고이죠. 네. 답은 뭘까요? 네, 답은 3번이네요. 네, 3번부터 보시면은 발해고는 만주 지역까지 우리 역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맞는데요. 여기서 이제 만주에 있는 것이 바로 발해입니다. 근데 이 만주 지역까지 우리 역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 표현은 유득공의 발해고뿐만이 아니라 이종휘의 동사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깊이 보면 바로 반도사관을 탈피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가에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영웅서시다. 이거는 동명왕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불교를 중심으로 고대 설화, 사실 고대 민간설화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예, 바로 삼국유사에 쓰는 표현입니다.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썼으면요, 사실 조선 초기에 만약에 고려까지 썼으면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통사라고 일컬어지는 동국통감에 잘 어울리는 그런 말입니다. 10번 볼까요? 오유, 길어. 응? 다음 주장을 한 실학자래요. 일단 실학자인 건 알겠네요. 토지를 겸병하는 자라고 해서 어찌 진정으로 빈민을 못살게 굴고 나라의 정치를 해치려고 했겠습니까? 야, 마치 토지를 겸병하는 자를 두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토지 겸병이 어찌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것이냐, 오히려 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오히려 땅을 좀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땅을 팔겠다고 이 사람들한테 막 온다는 거예요. 응? 땅떼기 밭떼기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냥 뭐 돈 있는 사람은 그걸 사지 않겠느냐, 차라리 법을 바꿔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근데 무슨 글이에요, 도대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은 바로 이 네 번째 줄인데요. 진실로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령을 주장을 했어요. 이 중요한 말은 바로 제한입니다. 제한. 이게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이 바로 한전론인데요. 이 제한이란 한전론은 두 명이 있거든요. 바로 성호 이익의 한전론이 있고, 그리고 박지원의 한전론이 있어요.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이익의 한전론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영업전이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긴 표현이 나오는데 영업전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히 성호 이익의 토지제도는 아닙니다. 이거는 또 다른 한전론이에요. 즉 박지원의 한전론입니다. 박지원의 한전론은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맨 끝에 있는 토지 소유를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박지원의 최종적인 목적인데요. 이거는 박지원의 한전론이며, 이 글은요, 한민명전이라는 글이에요. 그럼 답은 뭐겠어요?
박지원의 기행문 중에서 답이 나왔네요. 그죠? 예, 박지원의 기행문 바로 열알기 3번이 답입니다. 반개서록은 반개 이용원의 글이고요. 성우사설은 성우 이계 백과사전이고요. 그리고 목민심서는 정약용의 글이죠. 2번을 고른 분들이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되네요. 그렇지만 답은 3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우 이계 한전원에는 반드시 영업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그거예요. 11번.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가시기. 그러면서 일제강점기가 나는데요. 일제강점기의 가시기라 무슨 시기다라는 것은 1910년대, 20년대, 또 38년까지 30년대와 그 이후 40년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헌병경찰 이런 말이 나와 있고 헌병경찰뿐만 아니라 태영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 그런데요. 1910년대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예. 볼까요? 예. 헌병경찰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1910년대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일제가 한국을 병합한 직후부터 1910년부터 3.1운동이 벌어진 때까지 1919년까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시기를 정의해 놓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무단통치, 헌병경찰 통치를 했던 1910년대를 말하는 겁니다. 1910년대 사건을 이렇게 대놓고 묻고 있네요. 저도 최근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대놓고 묻는 거는 처음 봤어요. 예. 앞으로도 이 전공 과목 때문에 좀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다음 지방직이나 이럴 때 아주 큰 코 다쳐라 이러면서 아주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준비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당연히 다 맞추고 당연히 100점을 맞아야 되는 그런 시험이지만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도 여전히 100점을 맞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험은 낭비하는 거예요. 많이 알고 시험장 가서 조금 풀어놓고 다 맞고 나오는 거거든요. 답은 1번이네요. 그죠? 토지 조사령이 공포되었다. 1912년에 일제가 만든 3대 악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토지 조사령입니다. 창씨개명 조치는요, 1939년에 민사령이 개정이 되어서 만들어졌고, 1940년부터 접수를 받았죠. 39년, 40년 두 개로 다 알아두시고요. 국민학교, 뭘 줄임말이에요? 한국신민학교. 국민학교령에 의해서 1941년부터 국민학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쟁물자 동원을 내용으로 한 국가총동원법. 국가총동원법은 바로 1938년이죠. 12번인데요. 밑줄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국민당을 이끌던 그 김구인 것 같은데요. 그냥 바로 봐도 되겠습니다. 예. 한국국민당을 이끌던 그 바로 김구입니다. 근데 한국독립당을 결성했대요. 이것도 김구죠. 조선혁명당 그리고 한국독립당과 한국국민당이 합쳐져서 한국독립당의 당명을 쓰게 됐어요. 그리고 김규식과 더불어 광복 후의 얘기네요. 남북협상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나기도 한 사람은 바로 김구입니다. 그 인물사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인물사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김구입니다. 좌법작위원회, 이거는 중도 세력인 여운형과 김규식에게 쓰는 말이고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안재홍과 여운형이 만들었죠. 대조선 국민군단은 바로 박용만이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 모스크바 3.3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반대한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펼친 사람은 바로 이승만과 김구인데요. 뭐 둘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김구 문제니까 역시나 답이 4번이 되겠네요. 13번 보겠습니다. 재헌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헌국회에서 늘 시험에 나오는 것은 반민족 행위 처벌법입니다. 그러니까 반민족 행위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인데 그게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의거해서 그 다음 달에 만들어진 바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걸 내는 거예요. 이게 답인 것 같은데요. 답은 1번입니다. 예.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1948년에 9월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거는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일 기본조약은요, 한일협정, 한일회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놓았다라는 것. 물론 박정희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은 그 성명을 내놓은 것은 바로 6.3 사태, 6.3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거는 바로 박정희 정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또 통일치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다는 그런 헌법이 뭐예요? 바로 1972년에 유신 헌법을 말하는 건데요. 유신 헌법도 역시나 박정희 정부가 내놓은 그런 헌법입니다. 14번 볼까요? 네, 14번. 고종이 즉위한 직후에 실권을 장악한 그라고 그랬어요. 너무 쉽다. 고종이 즉위한 직후에 실권을 장악한 그라는 건 바로 흥선대원군 말하는 거잖아요. 예,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종이 즉위한 직후에 실권을 장악한 그 바로 흥선대원군인데요. 이 병인박해를 일으켰다. 이것도 흥선대원군이죠. 그는 이무군란이 일어났을 때 잠시 권력을 장악했지만 이런 표현. 이거 좋은 말이네요. 그죠? 흥선대원군의 원래 집권 기간이 있지만은 잠깐 등장했던 시기가 두 번이나 더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긴 한데요. 흥선대원군의 집권 기간을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섭정 기간은 63년부터 73년까지지만은 1882년에 이무군란 때 잠깐 등장한 적이 있었고 1894년에 1차 갑오개혁 때도 잠깐 등장한 적이 있었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 이게 바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겠네요. 바로 답은 2번입니다. 척합이 바로 1871년인데요. 신미양요를 진압한 직후에, 신미양요 종료 직후에 바로 척합의가 건립되었죠. 흥선대원군이 한 겁니다. 법인사라는 건요, 미국 갔다 온 건데 너무 멀다 보니까 83년에 갔다가 84년에 돌아왔죠. 3번은 좀 심하다. 백선 정계비는요, 이건 지금 이 문제에서 나올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조선의 숙종 때 일이죠. 1712년에 조선 숙종의 업적입니다. 통리 기무하문과 그 밑에 12사가 있었대요. 이거는 개혁관청인데요. 이거는 1880년 말에 세워진 개혁관청입니다. 15번.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런데요. 계로왕이 나왔네요. 분명히 계로왕 문제는 아닐 텐데 일단 요 계로왕만 보더라도 계로왕의 상대방은 장수왕이거든요. 근데 장수왕이 계로왕에게 첩자를 한 명 보냈죠. 누굽니까? 바로 도림이라는 사람이죠. 이 전체가 다 장수왕이네요. 보겠습니다. 백제 계로왕 꼭 알아야 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또 도림, 이 첩자 이름도 알아둬야 됩니다. 계로왕에게 도림을 보낸 사람은 바로 장수왕인데요. 이 왕이 기뻐하여 백제를 쳤다 그랬어요. 이 왕은 바로 장수왕입니다. 예. 그럼 답은 뭐겠어요? 장수왕의 1등 답은 평양천도 또는 나제동맹 결성의 계기가 되었다. 둘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니까 평양천도가 답이 되었군요. 예, 답은 1번이네요. 고국천왕이 진대법을 시행했죠. 그리고 낙랑군을 점령한 것은 서한평 치고 낙랑 치고 대방 치고 누구예요? 아주 아름다운 복수란 미천왕에게 쓰는 말입니다.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했대요. 여기서 신라는 바로 뇌물마리간을 말하는 건데, 뇌물마리간이 나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광개토대왕이 내려가서 왜군을 격퇴했죠. 16번 볼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요건요, 요 지문 그대로가 바로 한국사역 검정시험에 나왔던 거거든요. 보세요. 주심포 맛배예요. 일단 주심포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시험에 나오는 주심포 양식은 대부분이 다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맛배, 요거는요 주심포랑 잘 어울리는 건데요. 주심포도 간단하고 맛배도 간단하니까 요거는 무량수전은 아니네요. 그죠? 부석사 무량수전은 팔짝지붕이니까요. 그리고 또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래요. 뭐예요? 바로 안동 봉동사 극락전을 말하는 겁니다. 예. 요거는요, 요런 말들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주심포 양식이며
맞배지붕이며 어울린다 이게요. 어울린다. 그리고 배을림 양식. 우리나라의 기둥은 거의 다 배을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다 라는 평가가 붙어있는 것은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죠. 절대로 3번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영주 부석사 무령수전은 어울리지 않아요. 공포 양식은 간단한 주진포인데 지붕은 팔짝 아주 화려한 팔짝 지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안에 부석사 소주 아미타 열의 좌상이 들어있는 것도 안치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17번 볼까요? 네, 17번에 아관파천 이후 1896년 이후 서재필이 만들었대요. 뭐예요? 독립협회죠. 독립협회. 만민공동회라는 표현을 보더라도 독립협회인 거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아관파천 이후 서재필이 만들었다. 그리고 고종에게 상소문을 올렸다. 그리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이 중에서 하나 정도만 나와도 우리는 독립협회인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교육국조서나 3번에 나오는 홍범시사조는 2차 가보개혁에서 쓰는 말입니다. 영문이 있던 자리에 독립문을 세우고 모화관이 있던 자리에 독립관을 세운 단체는 바로 독립협회죠. 중추원 관제반포 뭐 이런 것들이 답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18번 가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무신정권 몰락이라면 무신정권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고려 말기에 처음 시작은 공민왕으로 시작하죠. 초중무원말 딱 이 가는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원간섭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원간섭기. 그러니까 원간섭기의 왕들은 보통 앞에 충자가 들어가요. 충렬, 충선 이런 식으로요. 충충충충 들어가죠. 만관당은 충선왕, 정동해성은 충여랑, 제왕기도 충여랑이에요. 근데 쌍성총고부가 수립이 된 것은 바로 공민왕 때 일이죠. 이 공민왕 즉위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19번 이 나라의 경제 상황.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이냐. 잘 보니까요. 전시과라는 말이 보이네요. 고려인데 너무 쉽다. 소를 이용해 깊이가지를 하기도 했으며 고려인데요. 이건 좀 그냥 봐야겠습니다. 예. 보세요. 전시과라는 제도가 있었으며 소를 이용해 깊이가리를 하기도 했으며 그러니까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된 때가 바로 고려입니다. 그리고 12의 발달해서 휴경지가 점차 줄어들었다. 감소하기만 했으면 고려죠. 2년 3작의 윤적법이 점차 보급되면 고려이고 이것이 일반화되면 조선 전기입니다. 이항법 남부 그러면 고려나 또는 조선 전기이죠. 농상집유가 소개되었다고 하면 바로 고려입니다. 전체가 다 고려네요. 고려에 재정을 운영하는 관청은 3사를 두었다 그랬는데요. 고려의 재정관청은 두 개가 있죠. 호부와 삼사. 그래서 우리가 5글자로 이렇게 외우고 있죠. 호부와 삼사. 그죠? 호부와 삼사가 바로 재정관청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온 겁니다. 답은 2번인데요. 곡물 부과 기준이 가호에서 토지로 바뀌었다. 이거는 호세에서 바로 전세화 되었다. 이런 뜻인데 호세의 전세화. 이건 이제 공납의 전세화가 된 바로 대등법입니다. 이건 조선시대죠. 예. 3번에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조세를 거두었다. 특별히 태조 왕건에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취민 유도한다. 백성에게 수취할 때는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태조 왕건 때 이런 제도를 두었죠. 소라는 말은요. 고려시대 때 생겼다가 조선이 건국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소라는 단어는 오직 고려입니다. 맞네요. 마지막 문제 볼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 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신미양요와 가보개혁. 비슷한 문제가 좀 몇 개가 있군요. 그죠? 신미양요는 1871년이고 가보개혁은 1894년인데요. 볼까요? 예. 맞네요. 그죠? 예. 신명료는 1871년이고요. 가보개혁은 1894년입니다. 이것도 1차 가보, 2차 가보를 나누지도 않고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요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을사내각과 정미병은 더 뒤쪽이죠. 1905년 7년이니까요. 오페레트 도굴 미수 사건. 이거는 항상 양료와 양료 사이인데요. 이 병인 양료는 더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오페레트 도굴 사건은 우리가 6팔르트 그렇게 외우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1868년이죠. 또 조미스 통상조약 체결 이거네요. 1882년에 있었던 이 조약이 바로 요 가에 들어갈 부분입니다. 예, 여기까지 보셨어요. 좀 문제들이 좀 짧죠. 예, 그리고 좀 구석에 있는 그런 내용들 또는 조금 심화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준비를 할 때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은 이걸 다 맞춰요. 근데 조금 어렵게 준비한 사람들도 다 맞추죠. 그러니까 요번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시험이었어요. 이런 문제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좀 더 난이도가 좀 더 있어서 틀리는 사람은 틀리고 맞는 사람은 맞는 그런 문제가 나올 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